오늘은 태국의 방콕에서 보내온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10년 넘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몸담아 온 짜이라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스타를 발굴하고 키우는 일은 제 열정이자 일생의 과업이죠. 수많은 신인들을 만나왔고 그들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업계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블랙핑크의 리사가 있습니다. 리사는 지금 태국에서 그야말로 국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뉴스만 켜도 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거리 곳곳에 리사의 얼굴이 담긴 대형 광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리사가 해외에서 공연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면 팬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환호성을 지르고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블랙핑크의 멤버이지만 사람들은 리사가 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성공은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리사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K-팝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태국 출신의 인물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자 자부심을 주니까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리사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리사가 어떻게 태국을 빛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이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마치 태국 전체가 리사의 성공을 자신의 성취처럼 여기는 분위기죠. 심지어 언론에서는 리사를 통해 태국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K-팝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태국 팝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리사의 성공을 태국의 성과로 포장하고 그녀가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이게 정말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힘으로만 이룬 결과일까요? 리사의 성공 뒤에는 분명히 태국이 아닌 한국의 시스템과 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 아래서 길고도 고된 훈련을 받으며 오늘날의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사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K-팝 아이돌과 그들의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접해왔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면서 K-팝이 단순히 음악을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데뷔 전에 이미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오랜 기간 훈련을 쌓고 완성된 하나의 브랜드로서 철저하게 관리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의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결합되기 때문에 지금의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느끼는 위화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을 제공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태국에서 일하며 여러 신인들을 만나고 교육해왔지만 아직 태국에서는 K-팝 시스템과 같은 철저한 교육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아직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죠. 리사는 태국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를 진정한 글로벌 스타로 만든 것은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아직 이런 투자를 지속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재능을 발견해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매번 천재적인 인재를 놓치고 만다는 씁쓸한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태국의 동료들, 그리고 태국 언론이 리사의 성공을 태국의 성과로만 치부하고 있는 모습에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성공에는 분명 태국의 뿌리가 있지만 그 열매는 한국의 땅에서 자라난 것이지요. 태국에 있는 저희 후배 연습생들이 나도 리사처럼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꿈을 갖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현실의 차이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리사의 글로벌 성공이 알려진 후 태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태국 미디어들은 리사,
태국의 자부심이자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K-팝 스타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언론은 리사를 태국이 낳은 천재로 찬양하며 그녀의 성공이 마치 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룩한 성과인 양 보도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우리 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아이돌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고 여러 매체에서 리사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가족 이야기까지 들춰내며 그녀를 국가의 상징으로 떠받들었죠. 특히 가장 큰 언론사인 타이포스트는 리사, K-팝 정복에 이어 T-팝의 도약을 이끌 수 있을까? 라는 기사를 통해 그녀의 성공을 계기로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기사는 리사의 성공이 태국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고 있는지, 태국이 가진 엔터테인먼트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리사의 성공을 근거로 이제 태국이 곧 제2의 K-팝을 이끌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리사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리사는 태국이 아닌 한국의 시스템에서 오랜 시간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으며 성장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그녀의 출신이긴 해도 실제로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것은 한국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마치 태국 엔터 업계가 리사의 성공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 회의에서조차 리사의 성공을 두고 우리도 이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동료는 심지어 이제 우리도 K-팝을 넘어 T-팝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건 아니었지만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리사의 성공이 그녀 개인의 노력과 한국 시스템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 엔터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K-팝 시스템을 배우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사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연습생이 되는 과정, 그들이 매일 겪는 훈련과 교육의 강도를 보며 우리 업계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죠. 수년간 이어지는 훈련과 평가, 체계적인 글로벌 전략이 결합되어 완성된 스타들이 K-팝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태국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태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협회는 한국의 K-팝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공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 조금씩 태국 업계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었죠. 그러나 대중들은 여전히 리사의 성공을 순수하게 태국의 자랑으로만 여기며 열광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리사의 태국 활동 소식을 특종으로 다루며 태국의 딸 리사, 고국의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다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팬들도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시작하면 당연히 한국에서처럼 화려한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업계 사람들은 리사가 태국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처럼 무대 위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리사의 성공을 진정한 태국의 자부심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성공이 태국의 자부심과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태국 대중과 언론의 기대는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딸 리사,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오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넘쳐났고 리사의 귀환을 축하하는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리사가 마치 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사가 고국으로 돌아와 티팝을 이끌고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위상을 세계에 알릴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 최대 미디어 그룹인 타이데일리는 리사, K-팝을 넘어 이제는 티팝의 중심이 되다 라는 기사에서 그녀의 태국 활동을 낙관적으로 다루며 그녀의 귀환이 태국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리사의 성공을 통해 이제 태국 엔터테인먼트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라는 대담한 말도 함께 실렸죠. 타이 익스프레스 같은 매체들은 리사가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사를 쏟아내며 리사의 태국 활동이 태국의 엔터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리사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대 하나를 준비하는 데에도 한국에서 받던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미흡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태국 측에서 준비한 무대 장비는 기본적인 안전 문제부터 문제가 많았고 현장 스태프들도 경험이 부족해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대 설치와 장비, 조명, 음향 모두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태국에서는 기본적인 스탠다드조차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준비 과정에 허점들이 많다 보니 리사는 만족할 만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세세하게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리사의 첫 번째 단독 무대에서는 조명과 음향 문제로 인해 예정된 퍼포먼스를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무대를 꾸리다 보니 리사조차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어야 했고 무대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연 도중 리사는 여러 차례 멈칫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는 리사에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처음 태국에서 보여주는 무대가 자신이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태국 언론은 리사의 첫 단독 무대를 크게 보도하며 리사, 태국의 아이돌 시대를 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리사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녀의 활동이 곧 태국 엔터테인먼트의 도약을 상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 헤럴드는 리사가 고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펼친다. 이번 무대는 태국 엔터테인먼트의 새 역사라고 평가하며 현실 속 문제를 외면한 채 긍정적인 면만을 포장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와 스태프 없이 스케줄을 일일이 조율하고 현장마다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니저가 스케줄을 세세하게 조율하고 무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미리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리사는 오로지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리사가 직접 스타일리스트와 일정을 맞추고 장비업체와 소통하며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했죠. 준비 과정부터 혼란이 커지다 보니 리사의 표정에는 점점 피로감이 드러났고 공연 중에도 걱정스러운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팬들 역시 리사의 태국 활동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상에서는 리사가 왜 태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죠? 태국에서도 한국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 그녀가 빛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와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면서 대중들은 점차 리사가 처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그제야 언론들도 문제의 일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 미디어는 리사의 태국 활동, 한국과의 차이로 인한 적응, 어려움 겪어라는 기사를 통해 리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기사는 리사가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한 스타로서 태국의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한국의 엔터 시스템이 리사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심스레 실렸습니다. 결국 리사의 귀환과 함께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가진 현실과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의 활동을 통해 태국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가 진정한 세계적 스타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태국 엔터 업계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귀환에 열광하던 태국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의 태국 활동이 한국에서만큼 성공적이지 않자 일부 매체는 그녀가 태국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리사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리사의 부진한 태국 활동, 한국식 시스템만 고집한 결과라며 태국의 고유한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 속에서 태국식 자부심을 내세우며 왜 우리는 한국의 방법을 따라야만 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리사가 한국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 스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태국 엔터 업계 내부에서도 점차 현실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리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성장할 기반을 찾지 못하고 태국을 떠나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리사 같은 인재들이 태국에서 활동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의 몇몇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은 K-팝 시스템을 연구하고 일부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한국의 대기업들, 예를 들어 CJ와 롯데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K-팝이 전 세계에 자리 잡게 된 시스템을 배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CJ는 태국 현지에서 K-팝의 인기를 활용한 마케팅과 태국 시장에 맞춘 세밀한 소비자 분석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고, 롯데 역시 대형 쇼핑몰을 통해 한국식 서비스와 품질을 도입해 태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태국 시장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 방식을 결합해 현지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움직임 속에서 태국 엔터 업계 사람들은 오히려 자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국식 자부심이 진정한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오히려 스스로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점점 힘을 얻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리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K-팝에서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리사와 같은 인재가 자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 워크숍을 조직하고 한국 기획사와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생 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장기적인 트레이닝과 평가를 도입하며 태국 연습생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빠른 대비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리사의 좌절과 도전은 결국 태국 엔터 업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직면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중들 또한 리사가 겪은 어려움들이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리사가 한국에서 받았던 수준 높은 지원과 관리가 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었다면 그녀는 고국에서도 충분히 자신만의 멋진 무대를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태국 엔터 업계는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새롭게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자부심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배워나가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리사의 성공과 어려움은 태국 엔터 업계와 대중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고, 이제 태국은 리사가 바란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발전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업계 종사자로서 제 마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리사의 성공과 도전을 통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가진 힘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 덕분에 우리 태국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국의 철저한 준비와 헌신을 배우며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태국의 젊은이들이 리사처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에 든든한 시스템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귀한 교훈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 역시 태국 엔터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팝의 성공이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라는 사실이 태국에서도 점차 인식되고 있다는 점,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치밀하고 열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온 결과가 리사와 같은 글로벌 스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공과 경험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잠깐 시간 내어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